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변인의 공영전화기, 휴대전화기 압수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대검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영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설이 있었던 장모 사건의 그 문건과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인데, 일단 반발하는 쪽, 그러니까 압수 당사자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했고 당사자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포렌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쉽게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네. 사실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판례에 어긋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사실 디지털 증거 관련된 판결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례에서 지금 이제 판례가 추측되면서 지금 저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는데요. 예. 뭐 판례 번호 최근에 있었던 2019년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휴대폰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이미 제출된 휴대폰이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몰카증에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그 나중에 포렌식을 해서 그 증거 자료들을 빼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 요청이 새로 발부가 됐다거나 아니면 절차권, 아까 말씀하신 절차 보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미 제출한 인물의 참여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복원을 할 때. 예, 복원할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사실 1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졌는데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제출물인 경우에는 이미 제출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그런 입수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잘 보시면 지금 검찰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침해다라는 헌법 얘기도 하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 게, 사실은 판례상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공용 PC. 이제 공용 PC 압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그 휴게실에서 쓴 공용 PC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교한테 임의 제출을 받았다는 건데, 조교가 이거를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1심, 2심에서는 전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임의 제출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 정리를 하면 이 폰 자체가 어쨌든 검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폰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회사로 치면 회사 전화기예요. 예, 회사 전화기라고 하니까 어쨌든 회사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오케이해서 임의 제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렌식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판례나 어쨌든 현재 지금 검찰 관행상 이런 것 절차상 문제라고 보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른바 시국 사건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제가 많이 써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제 검찰에서 임의 제출물을 처리할 때는 절차권 보장 같은 건 사실 거의 신경 안 쓰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상으로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반발하는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시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영 그 전화기를 가지고 대검 감찰부가 압수를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 전화기가 어디가 있는지 봤더니 공수처로 넘어갔다는 점 말이죠. 이걸 보면서 혹시 대검 감찰부랑 공수처 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하청 감찰이다. 하청. 이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공수처가요, 대변인들의 그 핸드폰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당당하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포렌식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이 대변인 권순정, 이창수, 범죄 혐의가 뭐가 있어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압수수색하면 이게 법원이 발부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에다가 부탁해서 감찰부는 임의 제출 받아가 너가 포렌식 해놔라. 그럼 이게 우리가 며칠 뒤에 압수하러 갈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게 하청 감찰 아닙니까? 자, 감찰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앵커님도 이게 회사 있지만 공용폰이 있는데 아무런 범죄 비위 혐의도 없는데 써든 이게 핸드폰을 무조건 이게 다 포렌식 해가지고 보는 게 정당합니까? 뭔가 이 사람이 권순정이나 이창수 대변인이 뭐가 이게 뭐 고발 사주하고 연관이 있거나 뭐 잘못된 이게 비위가 있어야 감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찰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형식은 임의 제출이지만 만약에 안 내면 이게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불이익을 주니까 심리적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국 장관이 옛날에 하던 거예요. 공무원 감찰할 때 임의 제출해. 안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찰도 저는 제대로 감찰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죠.
따라서 저는 이 행위는요, 일단 권순정이나 이창수의 혐의가 뭔지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 이게 영장주의를 잠탈한 겁니다. 편법으로 영장주의를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우리가 포렌식의 참여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든 당사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그 담당 직원 보고 참여하라면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형소법의 참여권도 침해됐고요. 무엇보다 이게 왜 켭니까? 결국에 여러 기자들하고 어떤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거 사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출입 기자들이 더 먼저 문제를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삼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걸 좀 보고 제가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공영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대변인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있는데요.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죠.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취지에 따라서 범위를 한정해서 압수한 것일 뿐 언론활동 제약 등 의도가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쪽에서도 권순정 전 대변인들이 사실은 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자들과 소통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언론 활동이 이제 그게 다 공개되면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감찰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에 들어왔군요. 그렇게 되면 언론 활동이 좀 제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권순정만 이런 게 아니고 그 후임 이창수부터 현 대변인까지 전부 이게 다 포렌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뭐 제대로 그 영장을 발부받든지 이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용폰이라 해서 아무 구체적 혐의는 없잖아요. 고발 사주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게 그냥 들고 있는 지금 직원한테 이미제출로 받아서 그다음에 당사자도 참여 안 하고 다 이게 포렌식으로 열어본다. 이렇다면 이게 과연 모든 이 사건 고발 사주와 관계없는 다른 사건까지도 다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바로 과잉 감찰이고요. 이런 거야말로 이게 저는 별건 감찰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라 봅니다. 네. 뭐 언론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도 잠깐 전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요즘 권력기가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나 압수수색이 너무 쉽게 발부되는 이런 것들은 실무상 이런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해본 형사보험사 입장에서 오히려 너무 쉽게 본다라는 불만이 많았던 사실 많거든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되게 쉬운 겁니까?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신청만 하면 거의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운영되고 있고요. 이 정도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나 이렇게 뭐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제출 받았을 경우에 입증 제출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증거 확보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자체가 이게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물론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이미지 제출 받아가지고 포렌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선거 개입 범죄라는 말까지 가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